국사쌤이 쓴 이거 영상 영상 얘기했는데 뭐라고? 뭐라 했지? 예, 이제 녹음되니까 말하지 마세요. 네. 이따가 얘기해. 자, 118쪽 볼까? 118쪽.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네. 우리 종결법 해가지고 문체 봤죠? 높임법 보고 문체 봤잖아. 네. 기억나? 높임법 세 가지 뭐가 있었지? 상대 높임법. 뭐였어? 누구 높이는 거 상대 높임법. 듣는 사람, 청자, 그제? 상대 높임법은 뭘로 우리나라 한국말에서 뭘로 높여줘요? 듣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어미를 바꿔주잖아, 그제? 그래서 우리가 하십시오체, 뭐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 격식체, 비격식체 해가지고 비격식체는 해요체, 해체 있고 기억나? 기억 안 나지? 괜찮아. 네.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하면 돼. 그리고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를 높여주는 건데 대표적으로 뭘 쓴다? 선어말 어미 시를 쓴다. 시. 네. 기억나? 시. 선어말 어미 시를 씁니다. 근데 시만 쓰진 않고 뭐 또 써요? 주격조사 깨서도 쓰고 특수 어휘도 쓰기도 해요. 뭐 잡수시다, 계시다 이런 단어가 있기도 해. 알겠어? 그래서 기출에도 나왔었잖아. 계시다 같은 경우는 주체를 높여주는 특수 어휘야. 주어를 높여주는. 알겠지?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간접 높임이라고 기억나? 간접 높임? 간접 높임은 주체 높여야 될 주체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의 밀접한 소유물이나 아니면 신체 일부 이런 것들을 대신 높여줘가지고 그 사람 높여주는 거야. 알겠어?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잖아. 간접 높임.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야? 주의해야 될 게. 간접 높임은 밀접한 소유물일 경우에만 쓰는 거야. 그래서 과잉 존대하면 돼야 안 돼요? 밀접하지 않은 사물을 높여주면 돼 안 돼?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있었어?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런 거 안 된다고.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하면 안 돼. 왜냐면 커피는 밀접한 소유물 아니거든? 알겠지? 이해되죠? 사이즈가 크십니다. 이런 것도 안 되고 사이즈가 크다. 큽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이즈가 큽니다. 이렇게 아니면 커피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알겠지? 객체 높이면 누굴 높여줘요? 객체? 객체 높임.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여주는데 이거는 특수 어휘로만 높여주잖아. 특수 어휘. 특수 어휘가 없으면 못 높여요. 그죠? 뭐 데리고 오다를 모시고 오다라고 한다든지 보다를 뵙다라고 한다든지 그지? 주다를 드리다 이렇게 개별적인 단어가 있는 경우에만 쓸 수 있고 없으면 그냥 써야 돼. 그지? 그냥 일반 단어로 써야 돼. 없으면. 알겠지?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죠. 118쪽 볼까요? 안부정문, 복부정문. 이 부정문은 별로 볼 거 없었는데 그렇게 특별히 없어. 부정문은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봤을 때 부정문을 말하면은 뭐 아니라든지 무엇이라든지 아니면 말다, 뭐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지. 하지 마 이런 명령형에서 쓰는 말다 부정문. 뭐 이런 걸 대표적으로 말해요. 이런 걸 대표적으로 말하니까 이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 돼. 일단 우리 안부정문 볼까? 안부정문. 이 안부정문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 안 갔다 했어. 그럼 이 안을 가지고 우리가 부정문을 만든 거잖아? 그치? 가지 않았다잖아? 그치? 그래서 갔다를 꾸며주니까 이건 부사가 돼, 부사. 알겠죠? 품사로 쓸 때는 이제 부사지. 문장 성분으로 봤을 때 부사어고, 그치?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부정부사라고 해, 부정부사. 이 안못 같은 걸 부정부사. 왜냐면 용어를 꾸며주는 품사고, 근데 부정적인 의미를 더해주니까 부정부사인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의미를 봐야죠. 우리는 의미를. 뭐 품사는 그렇다 치고 품사 물어보는 문제 안 나올 거야. 이게 뭐 부사냐 아니냐 뭐 물어보진 않을 거고 의미만 보면 돼. 이런 경우는 뭘로 보면 되냐면 안부정문은 이제
이제 뭐 의도 부정 또는 뭐 단순 부정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어요? 의도는 뭐 내가 의도적으로 의도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부정문 속에. 그래서 이 부정 보면 내가 학교에 안 갔다면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안 간 게 아니잖아. 그치? 가기 싫어서 내가 어떤 가기 싫어서라든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안 간 거죠. 내 의지로. 그치?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미상. 안을 쓰면. 알겠지? 그래서 의도 부정.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부정할 수도 있죠. 뭐 꽃이 안 폈다. 하면은 폈다 수식해서 이제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어에서 이렇게. 그치? 근데 이런 경우는 뭐 의도를 가지고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단순 부정. 그치? 이렇게 안 부정문은 두 가지. 알겠죠? 네. 못 부정문은 또 있을까요? 못 부정문인데? 못. 이거는 내가 학교에 못 갔다 하면은 이 못도 갖다 꾸며주는 부사야. 그지? 근데 못 부정문은 의미상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 의도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주체의 의도 없이 그냥 내가 가고 싶었는데 능력이 어떤 상황 때문에 못 가게 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의도가 아니고 뭐 능력이 부족해서 못 갔다든지 이런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면 능력 부정이에요. 능력 부정. 알겠어요? 능력 부정? 알겠어? 네. 그래서 이 의미 차이만 잘 알고 있으면 돼. 그렇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특별히 뭐 나올 거 없어. 밑에 보면 우리 교과서 보면 뭐 긴 부정문, 짧은 부정문 있잖아. 특별히 뭐 문제로 나올 게 없어. 이거는 그죠? 아래 보면 우리 해석에 봐봐. 해석. 제약 같은 건 넘어가. 제약은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해석 봐봐. 중의적 표현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문장의 중의성이라는 게 뭐냐면 중의성이 뭐야?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야. 그치? 너네 만약에 한 문장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면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 의미 파악하기 힘들겠지. 그럼 좋은 문장이겠어, 아니겠어? 당연히 아니죠, 그죠? 그래서 중의적인 문장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 하나의 의미만 갖게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독서하는 사람이 좋을 거 아니야. 한 네다섯 개 의미를 해석되면 이거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의 중의성 같은 경우는 문제로 나올 때 뭐 어떻게 고쳐쓰기 같은 문제로 나와요. 문장이 중의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면. 알겠지? 안부정문 해석 봐봐. 예를 봐봐. 나는 그를 안 때렸다. 만약에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가 맞긴 맞았는데 내가 때린 게 아니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때리진 않고 뭘 다른 걸 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때리긴 때렸는데 그를 때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때렸다든지 이런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되면 안 좋으니까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보조사를 활용해주면 좋아요. 는 같은 거 넣어주는 거지. 때리지는 않았다 해가지고 그렇게 는을 붙이면 어때요? 때리지 않고 뭐 다른 걸 한 거에 된 거잖아, 의미상. 그래서 이제 중의적인 표현은 바꿔 써주는 게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한 페이지 넘겨봐.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이 부분은 문제 나오기 힘들어. 다른 거 내게 엄청 많거든. 그냥 안 봐도 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말다 부정문 봐봐. 우리 말다 부정문 여기다 이렇게 쓸까 할까? 말다 부정문도 별거 없어. 그냥 너네는 이것만 알면 돼. 아, 말다 부정문은 부정문이구나. 이것만 알면 돼. 알겠죠? 말다도 부정문이구나. 우리 교과서 봐봐.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 쓸 수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학교 가지 말자 하면은 학교 가는 행위를 부정했잖아. 의미상. 그러니까 부정문이 되는 건데 이 문장이 무슨 문이에요? 문체가 무슨 문? 뭐뭐 하자 하면 무슨 문이야? 문체가 명령이 아니고
청유문. 청유랑 명령의 차이가 뭐였죠? 청유문, 명령문 차이? 명령은 듣는 사람만 행동하게 시키는 거지. 청유는 말하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 같이 행동하게 하는 게 청유. 알겠어?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 같이 안 가자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제 청유문, 알겠지? 청유문에서 이렇게 말다를 쓰지. 부정할 때, 그지? 가는 행위를 부정하려고, 그지? 또는 너 학교 가지.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명령문이죠. 이것도 말다 부정문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자 마 이렇게 쓰이면 부정문이 알겠어요? 알겠어? 네. 근데 요거는 뭐가 제약이 있다? 이렇게 문체가 제약이 있다. 뭐랑 뭐에서만 쓰인다? 청유문하고 뭐에서만 쓰인다? 명령문에서만 쓰인다. 요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알겠죠? 별거 이거 문제 안 나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가기 조금 그래서 우리가 한 10분 정도 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사론 봤습니다. 다 봤어. 좀 길었지? 맞지? 실전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여러분이 각자 풀어볼래? 나중에? 풀어볼래? 나중에? 이따 같이 풀어볼까? 이제 같이 볼까? 너희가 풀래 그냥? 그래서 넘어가서 130쪽 좀 볼까? 130쪽? 우리가 선생님 목표는 2학기 때 그 어문 규정까지 해서 이 책을 다 하는 거거든. 이 책 어문 규정까지 다 하는 거야. 목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 네. 뭐야? 근데 중간중간 안 할 게 많아. 사실 어문 규정이 중요하거든. 이거는 우리가 이 어문 규정을 왜 그래? 왜? 이거 뭐 아니야. 뭐야? 왜? 왜? 너 너무 놀라길래. 뭐가 놀래? 그냥 아니 카톡 가지고 엄마한테. 네? 왜 그래? 아니 엄마가 카톡 가지고요. 엄마한테 카톡 했다고? 네. 아니 카톡하고 보고 있었는데 이거 갑자기 뒤돌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알았어. 아 진짜. 자 이제 봐봐. 근데 아무튼 그게 중요하다고. 이제 우리 의미론을 할 건데 이 의미론도 그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거든. 몇 페이지 볼 거냐? 133쪽 봐봐. 133쪽. 일단 우리가 동의 관계, 우리가 단어의 관계를 볼 거야. 단어의 의미 관계. 요것만 공부하면 돼. 동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동음이어 들어봤죠? 도움이요? 동음이의어 아니요. 처음 들어봐? 뭐예요 이게? 나한테 처음 들어봐? 살면서? 도움이가 뭔가요? 너 들어본 사람 없어? 아무도? 동음이의 무슨 의미야? 그 말하는 소리랑 같은 음자. 그치 소리는 똑같은데 완전 관계없이 소리만 우연히 같은 단어들이 동음이의어지. 알겠어요? 그래서 동음이가 뭐라고? 소리는 같은데 뭔 아니라고? 의미는 다르지.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원상으로 관련이 없다는 거지. 그냥 소리만 같은 거야. 알겠어? 그게 동음이의어야. 우리 대표적으로 배가 있죠. 배 봐봐. 배. 우리 배 하면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잖아. 뭐 배. 있어? 먹는 배. 먹는 배가 있고 사람 배. 먹는 과일 그리고 신체 또 사람 배. 팔것 그지? 각각 다 관련성 있어 없어? 관련성 없잖아. 그래서 이 배마다 다 뭐예요? 각각 다 다른 단어고 이런 단어 간의 관계를 동음이의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는 동음이어는 관계가 있다 없다 서로 전혀 없다. 알겠어? 소리만 같은 거다. 이거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 그럼 이거랑 같이 나오는 게 다이어죠. 다이어. 다이어는 뭐냐면 요건 이제 뭐냐면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거 중심 의미가 있어. 단어에. 단어에는 원래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 가졌겠지. 맨 처음에는 만들어졌을 때 단어라는 게. 그렇지 않겠어? 맨 처음에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만 지시했겠지. 그 의미가. 그치?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거랑 유사한 것에도 그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는 거야. 점점 사용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비슷한 것들한테. 그래서 그 의미가 어디까지 넘어가? 주변 의미까지 넘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네. 예를 들면 다리 있죠. 다리. 원래 다리는 어디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였죠? 다리가 원래는 이 사람 신체 다리지. 신체 다리를 의미했단 말이야. 신체. 근데 이렇게 사람 신체처럼 지탱해 주는 것마다 다 뭐라고 부르게 됐어. 범위가 넓어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책상 다리 이렇게 하잖아. 책상한테도 다리라고 붙이잖아. 그지? 그래서 신체에서 뭘로도 쓰여. 사물한테도 쓰이잖아. 그래서 다이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다리란 단어가 신체라는 의미로만 쓰이다가 사물에도 쓰이게 돼서 이렇게 확장된 걸 의미가. 알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이어라고 하죠.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 어디를 볼 거냐면 잠깐만. 어딘가. 내가 봤는데 아까 149쪽 봐봐. 149쪽. 쭉 보면 다이어 동음이어 구분이라고 되어 있지. 봤어? 네. 우리 하나 한번 볼까? 끼다 볼까? 끼다? 뭐 볼까? 하나만 보자. 이거 어디까지 가요? 149쪽 펴봐. 왜 이렇게 많이 가요? 아니 이것만 확인하고 다시 넘길 거야. 끼다 볼까? 끼다? 아니, 달다 볼까? 150쪽 봐봐. 150쪽. 하나만 예를 보자. 이 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치? 봤어? 봤죠? 달다 1 봐봐. 달다 1. 봤어? 네. 의미가 세 가지가 있지. 1, 2, 3 해가지고. 보여? 1번에 뭐라고 써있어? 달다 1에 1 괄호 뭐라고 써있어? 타지 않는 단단한 물체가 음. 열로 몹시 뜨거워지다. 그렇지. 타지 않는 단단한 물체가 열로 몹시 뜨거워지다. 쇠가 벌겋게 달았다. 이런 식으로. 그지? 달다 1에 2 괄호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열이 나거나 부끄러워서 몸이나 몸에 있는 음. 뜨거워지다. 몸의 일부가 뜨거워지는 거지. 열이 나거나 부끄러워서. 그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뭐 달았다. 그지? 3번. 마음이 몹시 조급해지다. 애가 닳다. 애가 달아서 어쩔 줄 모르다. 그지? 자, 봐봐. 달다 1에 세 가지 의미가 있었지. 다 유사성이 있지. 뭔가 뜨거워지는 것에서 확장된 거잖아. 이렇게 주변 의미로. 그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는 무슨 관계예요? 다이어 관계, 다이 관계. 알겠어? 이해돼? 달다 2 봐봐. 달다 2. 물건을 일정한 곳에 걸거나 메어놓다, 설치하다. 그지? 뭐 시계를 달다. 뭐 TV를 달다, 에어컨을 달다. 이런 알겠지? 달다 2에 2 괄호 봐봐. 뭐 글이나 말에 설명을 덧붙이다, 이름을 붙이다, 토를 달다. 이런 거. 3번 장부에 적다. 장부에 달아놓으세요. 그지? 달다. 사람을 동행하거나 거느리다. 사람을 친구를 달고 다닌다. 다 비슷하지. 유사하게 뭔가 의미가 있지. 뭐 거는 데서 시작된 거잖아. 부착하는 데서. 그지? 알겠어?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다 다이 관계야 서로. 관련성이 있고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로 확장돼서 쓰임이 넓어지는 것들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달다 1이랑 달다 2 있지? 요거는 무슨 관계야? 달다 1이랑 달다 2. 도음이요. 서로 관계 없지? 그냥 의미만, 아니, 소리만 같고 의미는 완전 다르잖아. 설치하다, 뜨겁게 되다. 완전 다르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동음이요 관계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사전을 봤을 때, 사전. 이렇게 표제어에 하나 등재돼가지고 그 뜻에 여러 개 있어. 예를 들어서 달다 1 해가지고 1번 의미, 2번 의미, 3번 의미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돼 있었잖아. 이 의미 관계는 다이 관계야. 다이 관계. 알겠어? 다이어 관계 요거는. 알겠어? 근데 여기 달다 2 해가지고 뭐 설치하다 무슨 뭐 친구를 달고 다니 이런 의미 있잖아. 요 두 가지 관계는 뭐예요? 도금이어 관계야. 알겠어요? 알겠어? 그래서 동음이어는 각각 다른 표제어로 등재가 돼. 각각 다른 표제어로. 표제어 자체가 달라. 따로 등재가 된다고 사전에. 근데 다이어는 어떻게 된다고? 한 표제어 안에 여러 의미로 수록된다고. 한 표제어 안에. 이해돼요? 네. 이해되지? 이게 이제 다이어와 동음이어 관계예요. 자, 그럼 확인 문제 1번 볼까? 133쪽. 확인 문제 1번 풀어볼까? 확인 문제 1번 풀어봐. 풀어봤어요? 쓰다잖아. 쓰다. 힘을 쓰다. 모자를 쓰다. 이 관계는 기억과 니은의 관계는 동음이유와 관계지. 동음이유. 서로 관련이 없잖아. 힘 쓰는 거는 뭔가 사용하는 거고 모자를 쓰는 거는 착용을 하는 거니까 완전 의미상 관련이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동음이유와 관계를 찾으면 돼. 동음이유 관계 찾으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맞지? 귀가 먹다. 마음을 먹다. 이거는 서로 관련이 없는 관계다 이거죠. 알겠어요? 알겠어? 오케이? 넘겨봅시다. 유의어 볼까? 유의어? 유의어는 사실 뭐 시험에 나오지 않나? 근데 나와봤자 뭐 별게 없어. 유의어도. 유의어도 별게 없어. 봐봐. 유의어. 유의관계. 요거는 이제 비슷한 단어라는 거지. 서로. 비슷한 단어들의 묶음. 그러니까 뭐 형태상으로 다른데 비슷하게 쓰이는 의미가 비슷한 것들 있죠. 그게 이제 유의관계야. 한번 예시 볼래? 유의관계인데 비슷한 의미. 우리 예시 봐봐. 뭐 샛별 금성, 얼굴 낫, 변소 화장실, 밥 진지, 맘마 수라.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끼리 묶여 있죠. 이게 유의 관계야. 근데 이 단어들이 완벽하게 똑같아서 어느 상황에서든 바꿔 쓸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야.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다 바꿔 쓸 수 있긴 한데 어느 상황에서는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 뭐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유의 관계라고 하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사이랑 틈이 있어. 봐봐, 이게 유의 관계야. 한번 얘 봐봐, 이 봐봐. 사이랑 틈이 있어. 이거 비슷한 의미죠. 뭐 물건과 물건 사이 틈,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벽 사이에 숨었다. 또는 여기다 벽 틈에 숨었다. 바꿔서 쓸 수 있을 것 같지? 비슷한 의미니까, 그지? 뭐 특별히 안 될 건 없잖아.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했어. 친구 사이에 이럴 수 있냐? 이 사이를 틈으로 바꿔. 그러면 안 되죠. 그지? 이런 식으로 어느 상황에서는 바꿔도 되는데 어느 상황에서는 바꾸면 안 되는. 그러니까 사이는 좀 심리적인 그 관계도 의미하기도 하고 틈은 안 되잖아. 물리적인 관계만 의미하니까. 이렇게 의이어도 비슷한 의미긴 한데 뭐 완전 바꿀 수는 없다. 알겠죠? 네. 알겠지? 유의관계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되고, 이제 단위관계를 잘 봐야 돼. 단위관계. 이거는 자주 나와. 단위관계는 단위는 자주 나와서 이거는 외워놔야 돼. 단위관계 외우세요. 아까 동음이어, 다이어 이거 외우고, 그리고 이 단위관계 외우고. 이거 자주 나오니까. 단위관계는 쉽게 말하면 반대말들이지. 의미상 반대되는 말들. 반대되는 말이 뭐냐는 그 개념 정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안 할게. 왜냐면 안 나올 것 같아. 그거는 시간을 또 써야 되니까 안 하고, 그냥 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것만 설명할게요. 이거는 이제 유형이 있어. 유형. 이제 반대말이야. 쉽게 말하면 반대말. 유형이 있어. 먼저 정도반이어라는 게 있어. 정도반. 봐봐. 정도반이어는 반대말은 반대말인데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야. 서로. 정도의 차이. 예를 들어서 크다. 크다의 반대말 뭐예요? 작다. 작다. 근데 생각해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있어 없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중간 정도 있잖아.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중간 그릇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반이어는 뭐가 있다고? 정도성의 차이에 의한 거여서 중간값이 있는 단어들 있죠. 그게 이제 정도반이야. 알겠어? 뭐라고 해? 정도반이 뭐라고?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중간 적성이 있다. 또 뭐 길다. 또 뭐 있어? 길다의 반대말 짧다. 짧다. 요것도 중간이 있겠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중간 정도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또 뭐 빠르다, 느리다 이런 것도 있겠죠. 빠르다, 느리다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게 이제 정도 반이어야. 알겠지? 살점 잘 알아 외워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상호적 반이어가 있어. 상호적 반이어가 있는데 상호 반이어라고 적어도 돼요. 이거는 중간적 속성이 없는 것들 있죠. 뭐 A 아니면 B 이런 거지. 중간이 없는 것들 있잖아.
우리 세상에 이제 이 A 아니면 B 둘밖에 없는 게 있어. 단 그런 의미들이. 예를 들면은 살다. 살다의 반대말 뭐야? 죽다지? 너는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게 있어요? 그런 상태가 있어? 아니. 산 것도 아니고 죽지도 않은 상태. 없지.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상호반이에요. 산 거면 산 거고 죽은 거면 죽은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또는 뭐 남자, 여자 이런 거 있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 있나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없다고. 알겠죠? 일단 우리가 뭐 의학적인 그런 건 배제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 사회적인 얘기로 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게 무슨 반이요? 이런 게 남자 여자도 상호반이야. 알겠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건 없으니까. 알겠죠? 또는 뭐 참 거짓, 참 거짓 이렇게 하면 어때? 참 거짓은 참은 잘 안 쓰잖아요. 뭐 아무튼 진실 거짓 이거 진실해보는 진실 참이라 쓰. 진실 거짓. 아 참도 있지 왜? 아니 참 누가 써요? 참도 써. 이거 안 쓰는 거야? 그거는 약간 어. 나이 약간 세대 차이. 그래? 아니야 참 많이 써. 먼저? 야 참을 누가 써? 참이야 할 수 있어. 참이야. 야 은영아 너참 써? 참 안 쓴대잖아. 그래? 아무튼 진실로 해봐 그럼.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있어 없어? 없잖아.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진실이면 진실이고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야. 그죠? 이런 게 다 뭐라고? 상호반이요. 이해돼요? 네. 네. 그래서 두 개가 좀 약간 반대되지, 그치? 자 이제 3번만 볼게. 3번만. 3번은 방향반이어가 있어. 3번 방향반이요. 요거는 방향성에 기초한 반이어야. 뭐라고? 방향성.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왼쪽 하면 왼쪽에 반대말. 오른쪽. 맞지? 약간 방향성이 있지, 그지? 맞지? 또 이제 예를 들면 앞뒤 이런 거 있지. 위아래. 앞, 뒤, 위, 아래 다 반대말인데 각각 방향이 있잖아. 그지? 관계반이어라고 돼 있고 관계반이요. 그래서 뭐 친족 관계반이어도 여기에 들어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 딸, 오케이? 뭐 아버지의 반대말은 아들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근데 어머니의 반대말 아들 하면 안 돼요. 어머니의 반대말 아들이 될 수가 없어. 이제 우리 의미론 상에서는 아버지의 반대말 딸 안 돼. 알겠어? 의미 차이가 하나만 있어야 돼. 성별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알겠지? 이런 게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반이어입니다. 알겠지? 이 세 가지 반이어를 외우면 돼. 또 이런 것도 있어. 주다 받다 이런 것도 주다 받다. 아무튼 이렇게 뭔가 이 방향이 있으면 서로 방향 반이어. 알겠어요? 관계 반이어라고도 하고. 자 그럼 우리 옆에 확인 문제 풀어볼까? 2019년 9월 지방직 문제인데 풀어보자 한번. 풀어봐 옆에 2019년 지방직 문제 풀어보세요.
금방 풀었지?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이에요? 아직 안 풀었어요? 아, 이거 살다. 이거는 뭔데? 아, 쌤 이거. 둘다 해요. 둘 다. 아, 씨, 짜증나. 양옆에 다 해 그럼. 34쪽, 35쪽 다 풀어봐. 풀어봤어? 네. 자, 먼저 134쪽 봐봐. 방향 대리버를 찾아보래. 방향 대리버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그지? 정답이 1번이죠. 성공과 실패는 방향성이 없잖아, 서로. 맞지? 이건 어디에 들어가겠어? 우리 정도반이요, 상보반이요, 방향반이요 중에 뭐겠어? 성공, 실패는? 상보겠지. 성공이면 성공이고 실패면 실패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상보적 반이어서 1번에 나머지는 다 뭔가 방향이 있지. 시상, 수상은 상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지? 3번 판매, 구매도 뭐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지? 방향이 있고. 공격, 방어도 이제 뭐 방향이 있고. 그지? 자, 이제 옆쪽에 135쪽에 확인 문제 1번 볼까? 관계가 다른 거. 몇 번? 1번. 살다 죽다는 무슨 반이요? 상보반이요. 중간이 없지? 근데 2, 3, 4는 다 뭐가 있어? 중간이 있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거 있고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것도 있어. 중년이 있지, 중년. 그치? 그리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중간 온도가 있어. 그죠? 다 정도반이요. 정답 1번. 하나만 5분 안에 끝내고 쉬자. 이게 사실 이것도 나올 가능성 없어. 근데 또 안 하기 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 상하관계도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상하관계 알겠죠? 그냥 3분 안에 끝낼게요. 이 상하관계는 이 단어에도 체계가 있어가지고 상위어가 있고 하위어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생물이 있어. 이 생물이라는 단어 아래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겠어? 동물이 있겠지. 네. 생물 안에 동물이 포함되잖아. 맞지? 동물 안에 뭐가 있겠어? 뭐 포유류가 있다고 쳐봐. 그럼 포유류도 동물 안에 포함된 단어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더 높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위에 있고 그 아래에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아래에 있다는 이거예요. 체계가 있다는, 알겠어? 포유류 아래 뭐 개가 있다고 해봐. 그지? 개 아래 뭐 진돗개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위로 갈수록 어때요? 상이어니까 더 의미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가 된다는 거야. 근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때요?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의미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 의미가 여기 써 있어. 사이관계 봐봐. 바로 2번에 두 번째 칸 봐봐. 보여? 바로 2번에 두 번째 칸 봤어? 상이어는 하이어에 비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 포괄적 의미. 봤어요? 봤지? 네. 그럼 반면에 하이어는 어때요? 하이어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구체적이고 개별적 의미, 그지? 개별. 더 자세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지. 더
의미가 많아진다는 거죠. 점점점 구체적으로 되니까 위로 갈수록 점점점 의미가 없어지니까 일반적이고 좀 포괄적인 의미가 되는 거고 단순한 의미가 되는 거. 알겠어요? 이해돼요? 이해되지? 네. 이게 이제 하위 관계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자 10분.